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국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나 알고 계시죠? 2010년 네네. 9월 28일 날 개관을 네네. 했더라고요. 중국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2010년 9월 28일 날 개관했다 그러면은 개관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 2020년부터 지금 그 최근 5개년 동안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및 그 유지보수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2020년에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2021년에 3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22년에 12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25년에 6억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1년에는 그 중에 추경이 2억 1천만 원이 있었고요. 22년에는 12억 중에 4억 5천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고요. 25년에도 요번에 일단 추경에 2억 2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혹시 또 2차 추경에 또 예산이 또 들어갈지는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최근 5년간 시설 개보수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반복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갖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개보수 예산 투입에 대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거의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보수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책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국민체육센터는 위탁 운영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 운영이 체육센터의 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개보수 계획이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연도별 개별적인 보수가 진행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시설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개보수에 대해 어떤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설 개보수는 2010년 의원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개장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자들이 서로 고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었고, 시설 분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걸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그거를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저기는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게 단점이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여러 명이 많은 분들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교체가 필요한 거래도 좀 오래 사용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매 한 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구청에서 느끼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한 개 센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를 연차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도에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런 걸 좀
정해놔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식이고, 그럼 요번에 추경에 올린 그 2억 2천만 원도 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사는 했지만 이것도 이제 설치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구청의 예산이 무한대로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저희들도 무작정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쳐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좀 그 노후되는 시설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이 또 하나 있죠. 그 중구 문화원 같은 경우. 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까 확인해 보니까는 97년에 처음 건물이 그 신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우리가 뭐 교육 시설이나 문화 시설로 변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지금 10년 이상 더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수선 비용이 덜 들어간다라고 여겨지거든요. 문화원은 거의 이제 고정적인 거거든요. 뭐 강의실 뭐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뭐 그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 그거를 무슨 그 국민체육센터는 그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막 이러한 부분을 이제 교체를 수시로 좀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 그 중국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실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강당 이런 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국민체육에 지금 비해서 문화원 많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 계속 예.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구 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문화원이 10년 이상 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양쪽 다 어떤 그 체계적인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점검할 부분들을 그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도 그 개선 비용 말고 시설 유지 보수비로 매년 5천만 원 정도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그 관리를 누구 하냐에 따라 갖고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같은 경우도 그 수탁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받고 있는 것이랑 명확하게 좀 해서 관리에 좀 철저히 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참에 우리 지금 중국 문화원의 어떤 그 강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강당 같은 경우는 그 리모델링이나 개보수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중국 이제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주민 복지로 보여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 수영장을 개인 사업자들이 안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 수영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수영장 하기가 하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설 보수도 그렇고 또 안전사고, 첫째 안전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영장을 이제 꺼려 하는데 아마 대전시도 개인 사업자가 하는 수영장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 복지로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제 의탁을 주는데 그 대신에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은
미리미리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청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설명서 자료 보니까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인센티브 받으셨어요. 예, 올해 지금 5천만 원 지금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올해 처음이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작년에 같은데, 우수. 작년은 우수였나요? 네. 2023년하고 24년하고 지금 보니까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런 우수 이게 제가 받은 자료는 가나다로 구분이 됐는데 네. 지금 받으신 결과는 뭐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결과가 통보되나요? 가가 최우수, 네. 나가 우수 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를 받으셨으면 작년에도 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금 2천만 지원 원. 받으신 거예요? 네. 아, 하반기 때? 네.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평가를. 네. 예, 네. 근데 상반기 때는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노력하셔서 지금 해서 동구하고 중구에서 선정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최우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연달아서 받으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보통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요?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가나다. 여기 평가 기준표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자료가 제가 없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평가표를 내면 예.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네네. 결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예 제외된 데도 있고 가를 받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점수 이상이 되면 무조건 되는 걸 수 있고 상대평가는 이제 전 지자체 구 뭐 시 다 전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류해서 하시긴 하지만 그럼 몇 프로 안에 들어와야 최우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들은 그 심사표라든가 뭐 이런 걸 올리면은 예. 거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네. 맞춰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량하고 정성평가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건가 봐요. 네네. 아, 지금 여기 평가표 보니까 평가마다 다르네요. 어떤 건 절대평가인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상대평가인 게 있네요.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해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요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 지역이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겠지만 저희는 좀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사업. 예, 이제 시혜하고 같이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나요?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긴 한 것 같긴 하던데. 지금 저희들이 26일까지인데요. 예. 현재 지원 대상이 저희들이 한 14,859개 정도 되는데 지원 건수가 한 9,477. 9,400. 예. 그럼 아직 좀 다 신청하신 게 아니네요. 근데 그래서 지금 시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그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 집행부대에서도 네네.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통계청 세무서 자료가 네. 이게 좀 여기에서 좀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 좀 뭐라고 하면 통계 수치다 네네. 보니까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건 아닌데 현재 시에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하신 네. 게 14,000 몇 개소인 거예요? 14,859개. 859. 그럼 예상은 820개소였는데 시에서 이제 최종은 14,850개소인데 그 중에서 지금은 현재 이제 9,477개가 지원이 됐고요. 네네.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3월 23일 기준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린 거는 3월 일요일 23일이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는 봐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신청 건수가 충족이 못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통계상으로는 네. 오차는 있다고는 하지만 좀 오차라고 생각하기엔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 구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이런 거가 좀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네, 거고 네, 네. 어르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그럼 하고 계세요? 요거는- 날짜는 지금 다가오고 요거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시에서도 어쨌든 각 상인회라든가 단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홍보가 다 돼 있고 네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그 민원을 받으면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지해주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뭐 의원님께서도 그렇지만 뭐 5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지원해주겠다고 시에서 다 발표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고의로 안 받는 사람은 아니, 그건 쉽지 않을 없죠. 것 같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만약 어려운 분들은 직접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가 궁금한 건 시는 시차원대로 하더라도 저희 구는 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책임이 또 있잖아요. 네네. 구 나름의 지금 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 전반적인 홍보를 거는 이제 그렇게 네. 하실 수 있는데 하고 있어요. 개개인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 통계청 자료하고는 상이하게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구 차원에서도 이분들을 1억 400 이하 분들을 통계를 내서 따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자료가 그거를 있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세무서에서 이 어려운 자료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그 중구에는 아예 그냥 그거에 대한 안내를 안 해줘요? 시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홍보만 하는 거죠. 그 개인들은 알죠. 네네. 자기가 내가 매출액이 그렇죠. 1억 400이잖아요. 예, 기준액이. 그러면은 자기가 매출액이 1억 400 미만이란 자료가 네. 세무소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세무소에서 시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네, 자료를 네, 네. 제출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죠. 그쵸. 예. 근데 그 자료를 중구에는 아예 안 줘요. 예, 저희들은 공개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매칭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받은 게 없는 건지 아예 요구를 해도 이렇게 법률상으로 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개인 정보 사항이 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 정보인데 어쨌든 지원하는 건데 시는 받을 수 있고 저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좀 그 기관 뭐 글쎄 그거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주니까 중구에서 그냥 안 주나 보다 하는 건지.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지금 뭐 소비 촉진도 하시겠다고 올려오셨고 지역 화폐도 지금 하시려고 계속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저희 입장에선 많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구 분들에 대한 지금 자료신 거잖아요. 영세한 분들. 없어? 그거는 제가 좀 잘못 드렸는데 자료는 자체가 개인정보니까 못 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1억 400이다 하는 거는 네, 개인은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런 홍보를 계속 저희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예. 지금 그 방법밖에는. 네네네. 그럼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26일까지인가요? 네. 신청이? 오늘이 25일이죠. 예, 예, 예. 내일까지여서 혹시 이제 다방면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더 이제 이분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놓치거나 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36페이지 홍보 마케터 인부인 올려주셨어요. 네네. 예. 지금 25년 본 예산에 이제 37명으로 올리셨다가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거의 끝나신 상황이신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아직 결과 보고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제 본 예산 때는 37명으로 해서 동 17개 동에 2분씩 그리고 청사에 3명 이렇게 해서 37명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4명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34명을 올리신 거예요? 의원님들이 구에다가는 두지 말라고 하시고 너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화로 줄였습니다. 국장님 많다고 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어떻게든 저희를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게 따지면 본 예산 해가지고 해드렸으면 별로 필요도 없는 분 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예산을 써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고 하면은 그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잡는 거거든요, 사실. 예, 말씀대로 지금 예. 최소한의 경비에도 불구하고 예. 또 이번에 지금 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생각해서 협의를 할 때 좀 줄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공무원들이 더 일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네. 34명으로 정리를 34명.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홍보 기간을 보니까 본 예산 때는 10개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개월로 하셨어요. 이제 총 10개월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5개월만 올리신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진행 기간이 줄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원을 축소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더 이제 효과성에서는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열심히 이분들은 하죠. 예, 열심히 하는데 이제 방법이 또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늘 열심히 하시잖아요. 계시는데 예,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네. 그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좀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보 마케터 분들은 이분들하고 소통이 되게 잘 돼야 되고 기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셔야 되고 예, 예 그냥 마음에 드는 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 아닐 건 것 아니죠. 같거든요. 예,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네. 저희들이 이력서, 개인 소개서 같은 것도 받아보고 네네 면접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공고 올릴 때 올려야죠. 이런 뭐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작성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기준표요? 이제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진 분들이 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이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위원님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산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예, 이미 시스템 그러니까 구축도 지금 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예. 기준이 사실 홍보 마케터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어찌됐든 간에 그 대민 접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든가 그죠? 그 이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뭐 모집도 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뭐 속된 말로 하면 영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뭐 네네. 그런 쪽에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 그런 채용해야 우선순위를 되겠죠. 해서 지금 모집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교육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시스템 구축을 하는 업체에서 지금 교육을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중구 차원에서 교육을 따로 또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어쨌든 시스템 구축과는 좀 별개고 예, 예. 말 그대로 가맹점 모집하고 지역 화폐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그분들도 좀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기술적인 거는 일단은 홍보만 하고 기술적인 거는 전달이 아직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가맹점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서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안 가맹점 해요? 그렇죠. 가맹점 모집하고 이제 홍보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 주로 이제 그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서 어떻게 뭐 사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 기계에 관한 이제 그 홍보를 해서 이제 가맹점이 모집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접속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건 어디서 그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시스템 업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홍보하고 가맹점 모집을 위주로 하고 또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네네.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사용 방법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어쨌든 저희들이 그거는 그 경과되는 타이밍을 봐가면서 그거는 이제 수시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 없도록 이렇게. 지금 5월부터라고 되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구축이 거의 완성이 된 상황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5월 12일까지. 그쵸. 예, 그러면 그 구축이 된 상태여서 접속 방식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이 마케터 분들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음엔 안 예. 하신다고.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네, 이게 뭐 어쨌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그 이게 이러한 그 지역화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도 뭐 의원님도 알다시피 처음이에요. 이런 게 어쨌든 뭐 한 번인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뭐 지금 이렇게 가겠다 뭐 계획이고 방향성이지 그거를 그 상황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방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나는 전반적으로 일단 예산이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숫자도 줄이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의원님한테 그 만족시켜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만족 아니고 이제 국민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37페이지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드리도록 37이요? 하겠습니다. 예. 37페이지인데요. 홍보물 제작 보니까 본 예산은 5천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3천만 원으로 조금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네. 홍보 영상이 빠지신 건가요? 지금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수기, 현수막, 리플렛, 조끼 이렇게 돼 있으신데 어떤 부분에서 조절을 해서 지금 3천만 원으로 이것도 그냥 저희가 많다고 해서 그냥 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했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을 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시간상으로 좀 이제 딜레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홍보 그런 거 영상 고려해서- 제작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홍보 영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그냥 광고로만 하시려고 계획을 따로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신 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설명 자료를 주시잖아요. 네. 근데 또 설명 자료에는 전체 전체 5억 4,700 중에서 지금 예산의 중에서 3천만 원 홍보 제작 및 구입에 대해서 비고란에 현수막, 판촉비, 홍보 영상 등등 해서 올리셨어요. 여기는 하겠다고 지금 올리셨거든요. 어디예요? 여기 저희 설명 자료 주신 거에는 따로 또 추가 자료에는. 근데 또 여기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더 뒤에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구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실 때 조금 더 살피셔서 확실하게 좀 의회 때 몇- 이번 의회 이래 거 추경 다시 설명을 전체적으로 주셨거든요. 추경 대상 해가지고 금액을 저희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 면에서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주실 때는 정확해야 저 되잖아요. 자료는 없는데 어쨌든 네,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끼가 100장으로 해놓으셨어요. 100장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백장은 뭐 홍보 마케터들이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든가 뭐 주민센터 직원들이 뭐 사용한다든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소비 촉진 이벤트 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조끼 같은 경우.
소비촉진 이벤트 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비용 면에서 계속 지금 절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지금 조끼 같은 경우는 34명은 홍보 마케터는 입으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 면에서. 근데 이제 소비 촉진 이벤트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직원분들도 각자 또 업무가 있는데 매일 이것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절감 면에서 조끼보다는 뭐 띠나 이런 걸 사용하실 수는 없나요? 그걸로 변경하실 수는 없어요? 띠 같은 경우는 네. 잘 노출이 잘 안 되고, 조끼는 아무래도 입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좀 아무래도 좀 확연히 나타날 수가 그렇긴 한데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벌써 오늘도 여름 같은 날씨잖아요. 거기에 조끼 더 입고 얼마나 홍보가 될지 또 근데 또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42페이지. 42페이지요? 네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을 또 올려주셨어요. 네. 예, 이 이벤트를 하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이거는 뭐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상점가 1억 1억 400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명절 때 이거는, 소비 촉진도 했던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지역 앞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뭐 계속 상인들이 어쨌든 뭐 경기 침체가 심각해야 되고 그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해서 이제 상인회 측에서도 요청도 있었고, 이러한 행사는 뭐 각종 그 축제라든가 무슨 뭐 페이백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그 상점가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대규모 상점가 3곳, 시장 2곳, 소규모 상점가 해서 총 14을 이제 상점가를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충 몇 개소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촉비니까 사용하는 만큼 이제 뭐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겠지만, 일반 뭐 아파트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상가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여기 포함될 수 있나요? 거긴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그 대규모 상점가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법에 의한 소비 시장이라든가 촉진 이벤트는 그것만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그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럼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상점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럼 일반 상점들도 많잖아요. 지금 상가들도 많이 지금 바뀌고 문 닫기도 많고,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 강책은 등록을 하면 돼요. 상점가로 등록을 하면, 근데 여기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점가로만 되어 있으면 돼요. 상점가로 저희들한테 등록 네네. 신청을 해가지고 네네.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그럼 그거에 대한 따로 이제 뭐 홍보라든지 이건 따로 하세요? 네? 상점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상점가 등록을 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 다 상점가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상점가를 그 면적이 있고 그 네네. 안에 점포수가 뭐 네. 30개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 되면 그렇죠. 그렇게 조금 한다는 집답으로 거를 하는 거죠. 다 알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상점가 형성을 어려운 곳들도 있잖아요. 그치, 그것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한쪽에 치중되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이분들도 함께 도와드리긴 해야 되지만, 지역 화폐 같은 경우들도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던 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통시장 그때 지금 말씀하신 명절에 걸 했을 때도 따지면, 그렇고. 네, 그런 거는 지역 화폐가 더 가깝겠죠. 떨어져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리고 네. 혹시 시에서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지금 이거랑 두 가지를 진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전통시장하고 대로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IMF 시절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하수연은 네. 물론 어려우신 건 알지만 그 이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때 구민과의 대화 갔을 때 구민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시고 필요 조건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저희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제 힘들다고만 하면 우는 아이 뭐 무슨 저담을 더 준다는 식으로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금액 얼마 지원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최저시 전체 10억. 예. 그런데 지금 1억 가지고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지금 뭐 재정은 재정대로 힘든데 올리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그 지난번 요번에 올리는 그 추경안은 작년도에 금년도 본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올렸고 지금 그 중에서 그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통해서 금액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입수하니까 뭐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쨌든 소비 촉진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그건 있게끔 누구든 마음이고 저희도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와서 이 부분에 이벤트 초비 촉진 이벤트 설명해 주실 때 지역 화폐가 한 6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공백 기간이 한 4, 5월 된다. 그때 조금 더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소비 촉진 이벤트 지원금 1억을 올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게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청 거의 받아서 거의 4, 5월에 지금 예정이에요. 시에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웃도랑 타당성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근데 무조건 힘들다고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일단 제가 조금 뭐 나름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일단 올려서 통과되면 하고 아니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사회도시에서 여성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올렸는데 재협의 통과 보건복지부로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모든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보편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어렵다고 다른 분들 어려우지 않은 분들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계속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도 아쉽고요. 또 일을 하실 때는 소외계층이라든지 효과성 그리고 재정 상황 저희 지금 중구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좀 다방면으로 좀 보시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이런 쪽에 그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소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그 줄어들고 지금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더 많아가지고 뭐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뭐 이런 거는 국장님 예. 탄핵 전부터도 힘들어서 계속 이거 올라왔었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더 타당성으로 많이 안 힘들어졌다고요. 더 맞는 힘들어졌다고. 말씀이신 예, 거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다른 분 곳도 여러 가지 상점들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이 큰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도 14,000곳에서 분 중에 지금 9,000 몇 개소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이런 데도 한번 했는지 살펴주시고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뭐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고 더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서 같이 이제 노력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방물가안전관리 평가 인센티브에서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죠? 네. 이제 이것이 해양부에서 2022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는 지방 공공요금 항목 비중을 조금 높게 뒀죠. 예. 예. 2023년에는 45점, 2024년에는 52점으로 좀 높였어요.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일자리 경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잘 챙겨 갖고 오셨어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최우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몇 프로수로 하면은 몇 프로 정도 중구에서는 지급하고 있는 거요? 예, 현재 저희 구가 63%예요. 63%. 대전시 평균은 56%고. 그렇죠. 예. 예, 그래도 평균보다는 이제 높았어요. 예. 지금 63%인데 지금 대전시에서도 며칠 전 언론에 여기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다. 대전시에서. 그래서 이 날짜를 조금 연장하더라도 홍보를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시에서 날짜 연장 변경 계획이에요. 연장된 거 아직 연장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예. 아직 그 날짜는 예정. 예. 예정 아직 날짜는 예. 아직 안 왔고. 4월 그래서 한 28일 정도까지로 연장하는 걸로 나오고. 예, 글쎄요. 예. 본 의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중구는 63% 정도 예.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어요. 연장해도 네, 네. 연장해도 네, 그래서 한달 정도. 이 지원 사업이 대전시에서 뭐 매칭 비율로 8대 2로 이제 이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 중구에서 홍보를 좀 나름대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예.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예.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더욱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예. 좀 관심을 예, 갖고서 그러시기 홍보를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사업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사전 사용분으로 이제 보조금 지급이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다 됐습니까? 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오류천 산성 용두 부사 전통시장 이런 경우는 이제 용두 시장을 보면은 거기 몇 개의 업소가 여기 있습니까? 용두 시장은 하나입니다. 한 개. 농축산물만 이제 그렇죠. 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 하나. 한 개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전 사용 보조금은 이제 다 이제 지급이 완료된 상태예요. 예. 설 명절 때 한 그중 1억 6,300 중에서 한 7,200 이상이 사용됐고 예. 추석 명절에 이제 한 9천만 원 정도. 그 예정이죠. 예. 9천만 원. 예, 맞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에. 예. 예. 알았습니다.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중구사랑 상품권 홍보마케터 인부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홍보하고 가맹점 모집, 그 다음에 배부까지 되는 거죠.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따지면은 지금 자 1차 이제 저희들이 그 가이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사랑 상품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가맹점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지금 가맹점 등록 기준 네, 거의 뭐 완전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나요? 네? 금액이 30억 미만 30억 미만 법인 제외예요? 예? 법인은 제외?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경영회복만큼 저희들이 이제 과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가맹점 신청을 받으려면은 그 가맹점에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1단계에서 할 일들은 이 우리가 발행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가입을 해라 가맹점으로 그 신청서를 받아올 것이고 2단계는 그 받아온 신청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가맹점한테 통보를 해주겠죠. 당신은 적격 대상이고 적격 대상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앱이 출시가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상인들이 직접 앱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2단계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3단계 가서는 이 사람들이 QR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될 거고. 네, 네. 이 34명의 부분이 얼마나 많은 가맹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앱 개발하는데 중간부구에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앱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시겠다고. 근데 국장님 판단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진 찍고 가게 사진 찍고 해서 등록을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난 다음에 또 구청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맹점 절차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청 서류 내고 신청 서류 통과되면은 가맹점에서 가맹점 스스로 그 앱에 등록을 해야 되고 앱이 출시되면은 출시됐다고 치면은 또 구청에서 승인을 내줘야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가맹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마케터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절차 시기별로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해놓고 이분들이 그 시기별에 맞게 가맹점한테 홍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좀 혼란이 없을 거고 원활하게 간다. 근데 우려스러운 점은 그거예요. 5월 말이 될지 6월 말이 될지 지금 앱에 대해서 확실한 출시 날짜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뒤에 하반기 쪽에서는 이분들이 업무가 좀 과하거나 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도 그랬지만 그 계획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좀 세워져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섹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구역에 대한 부분도 좀 세세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옆에 37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로고 제작비가 3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상품권 명칭에 대한 로고 제작비죠. 로고 제작이요? 예. 네, 네, 네. 지금 이 로고 제작에 대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열흘 뭐 그 정도면 총. 열흘이면 나와요. 우리가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는 이 중고통에 대한 노고를 그 정도 생각하신다? 지금 이제 홍보 광고료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거에 모든 이 물품에 이 로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두 번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통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놔야 홍보물을 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대한 문제도 좀 디테일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서 상에 볼 때는. 그리고 이 중구사랑 상품권 운영비 1,000만 원은 저는 아직도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 발행위원회 운영비라고 하는데 발행위원회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소진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경우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사무용품이라든가 발행위원회 할 때도 뭐 어쨌든 심의하고 하려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의 저기지. 아니 소모품 중구에 예.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만 지금 근거가 돼 있고 과비에서 지급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이게 상황이- 위원회가 얼마만큼 자주 매일 열려서 상시기구로 운영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홍보 광고료 같은 경우도 이게 2번인가 3번 이제 올라와서 물론 부결이 됐는데 올라올 때마다 보면은 이 광고료 하는 매체 또 이용 수량이 자꾸 변동이 돼요. 시내버스 상단 노출도 120대에서 갑자기 10대로 쑥 줄어버렸어요. 물론 1차 추경 때 심의는 안 했지만 그때 설명 자료면은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 활용이 관내 운영 중인 시내버스 120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관내 운영 중인 시내버스 10대로 줄어버렸어요. 지하철 역사 기둥도 그때는 10개소로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5개소만 올라왔고, 전동차 같은 경우도 그때 16대 대상이었거든요. 지금 18대로 2대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료 총액은 3천만 원으로 똑같아요. 이게 단가의 변동인 건지 아니면 매체랑 협의 조절을 좀 디테일하게 안 하신 건지, 왜냐면 불과 2달 사이에 이렇게 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총 비용은 똑같다. 요거는 홍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단시간 내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120대에서 10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고, 예, 예. 근데 총액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를? 그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하철 역사라든가 뭐 플렉스 활용 뭐 이런 쪽에 지하철 역사 홍보물 뭐 그런 쪽에 또 아니, 그러니까 거니까. 1월 달에 네. 산출 근거를 대셨어요. 3천만 원을. 예, 예. 1월 추경은 물론 이제 성립이 안 됐지만 네. 그 당시에 이 3천만 원대에 대한 산출 근거, 지하철 역사기둥 플렉스 활용이 10개소였어요. 네. 근데 지금 5개소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 활용이 시내버스 10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120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대에서 10대로 줄었고 10군데에서 5군데로 줄었는데 총 사업비는 똑같다. 이게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부적으로 보신 거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려면 SNS를 통해서 그 하는데 중점을 둬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 앞전에 있는 유튜브 제작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 활용한다는 게 유튜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SNS 한다는 게 카드뉴스 만드는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말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좀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걸 통해서 광고 효과를 이제 퇴대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걸 활용을 광고비가 해서 그분들한테 광고비가 나가요? 계획을 그렇게 해서 예예. 그분들한테 광고비를 줘요? 거기에 이제 올리는 비용을 이제 적시를 한 겁니다. 이것도 좀 페이스북 광고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페이스북 광고 비용이 이게 그 클릭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몇 원씩 계산되는 게.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 거 의심이 따져서, 들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42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소비 촉진 이벤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총액 10억으로 해서 64개소 대전, 중구도 아마 거의 모든 이제 그 신청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총액이 좀 오버돼서 이제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는 사유가 이제 그 공백기를 메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똑같다, 중복 사업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권이 그 전자로 출시를 하면서 20%짜리 지금 페이백 행사를 또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저희들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나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 있는 분들이 다 포함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대책들이 1월 달부터 나온 게 임대료 지원, 통신비 지원,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에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지속 가능성, 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 판단했을 때는 요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 위봉책은 충분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좀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거기에 재정을 좀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여름 휴가철도 있을 거고 추석도 있을 거예요.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금 4월 달에 또 시에서 투자하는데 우리까지 여기서 같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가까운 효용성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부분은 싶습니다.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시장 상인회 분들하고 좀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분들이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소비 촉진 이벤트가 상인회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쪽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매출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낫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려서 한 거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쪽의 지원은 사실 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요번에 이러한 1억 하는 것도 사실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다는 돈이지만 단시간 내에 사실 그대로 이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서 좀 소비 촉진을 단시간 내에 좀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측면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또 질문할게요. 우리 착한 선결제 선구매 캠페인 하시는 거 알죠? 네. 중구는 어느 정도 지금 독려하고 계세요? 시행한 게 있어요? 착한 선결제, 선규모 캠페인 하는 거 모르세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구 차원에서 중구청에서 요 부분 관련돼서 혹시 뭐 독려를 한다거나, 어쨌든 조기 집행 뭐 그런 측면이잖아요. 아니, 조기 집행하고는 틀리죠. 예? 조기 아니, 집행하고는 그런 틀리고. 측면에서 선결제 얘기는 나온 거고. 아니, 선결제는 조기 집행하고 별도예요. 이거는. 아니, 조기 집행하고는 틀리죠. 신속 집행 이거는 그거는 사업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인근 식당이라든가 일반 소모품 사용이라든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여러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도 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좀 확대를 해서 해라.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결제는.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하시지만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이분들 살리기 위한 행사거든요. 뭐 그러면 같이 여기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느낌상 전혀 이 부분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구내식당 관련된 비율도 있어요. 연 몇 회, 뭐 월 몇 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홍보 부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것도 일시적인 방안이거든요. 선결제, 선구매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부양책으로 아마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연도별로 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이 이 시기보다는 좀 더 여름이거나 아니면 가을에 추석도 또 오잖아요. 추석 명절도 있고 그때 또 조금 더 합쳐서 크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력이 초반에 집중을 해놨으면 하반기 때는 조금씩 금액이라든가 혜택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설 명절 전후로 해서 공백기를 틈타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1월 17일 날 상인들 불러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원래 이제 2월 달, 3월 달에 하는 거를 지금 이제 4월 달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도.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50만 원 주시는 건 말씀하시는 아니 50만 원 말고요. 전통시장 상점과 이벤트 지원 사업. 사업한테 지금 이벤트요?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17일 날까지 마감 치고 지금 이제 선별 작업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1월 17일 날 그 상점과 상인의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는 또 우리 자체적인 노력이고 하니까 뭐 그 사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뭐 한다고 해서 뭐 그분들의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을 그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통해 개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개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기본조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